그 다음 유치권 소멸. 자, 유치권 소멸로 이제 324조 유치권자의 성관주의 의무가 있는데,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유치권자가 전 이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채무자는 유치권을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대법원 2002년 사례는 이게 인도명령 사례인데요. 인도명령. 그러니까 이 점유하는 사람이 유치권자로부터 임대받은 임차인입니다. 유치권자로부터 임대받은 임차인인데, 낙찰받은 사람이 너 나가 라고 해서 인도명령을 청구한 케이스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유치권자가 임대행위는 그 자체로서 소유자의 처분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임대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행위가. 그러면은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로부터 임대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점유하고 있는데, 유치권자가 임대할 권한이 없는데 그 사람이 점유할 권한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점유는 그 자체로서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인도명령으로서 나가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06년 사례에는 유치권자가 건물을 훼손하고 벽을 철거하고 이런 건물 훼손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유자 승낙 없는 임대 그리고 손괴 이런 행위는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된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지방법원, 그 다음에 부산고등법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담보 제공, 이것도 별로 크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포기 내지 피담보 채권의 소멸, 이게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유치권을 포기했다.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실무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돈 받을 채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채권을 포기했느냐, 또는 이게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했느냐, 그 다음에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했느냐, 이런 걸 생각할 때, 이제 건물 짓고 공사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돈 받기 위한 방편으로 건물에 분양을 해서 네가 가져가라, 또는 아예 네가 임차인으로 들어와라, 이런 약속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 약속이 있을 때 그거를 공사대금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공사대금이 소멸한 것으로 보고 아예 그 사람은, 이제 공사한 사람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는 정도의 권리만 가지느냐 하는 그런 논리예요. 결국 그런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기존 공사대금 채권에 가름해서 어떤 뭔가를 받았느냐, 안 그러면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를 위해서, 또는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뭘 받았느냐 하는 그런 논란인데, 이론적으로는 지금 개념적으로 민법에서 따질 때는 채권에 가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가름된 거기 때문에, 갈았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고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의 변제를 위해서 또는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개념 자체가 아직 이 채권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실무상으로 이 개념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공사대금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준 건 맞는데, 이걸 해줬다는 것이 채권의 변제를 위해서인지, 안 그러면 가름해서인지 하는 부분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걸 당사자 간에 서면상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되어 있으면 판단하기가 편할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또 어떤 질문하신 분 메모에 보면 질문을 그렇게 적어놨어요. 채권에 가름해서 이렇게 했다면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했는지요? 이제 질문 자체를 그렇게 썼어요. 채권에 가름해서 이걸 했는데 그렇다면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했는지요? 채권에 가름해서라면은
용어 자체로라고는 없어졌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아마 질문의 취지가 가름해서라는 의미를 그냥 잘 모르고 아마 하신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뭔가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 채권이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된 걸로 봐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 표현을 그냥 가름해서 이걸 쓰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개념상으로 보면은 가름해서라는 것은 기존 채권은 없어지고 대신에 이걸 받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그런 판단이 이제 이제 많이 논란이 된다 실무에서는. 자, 하지만 이 대법원 95년 사실 사례가 어떻게 보면은 기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 공사대금 채권 대신에 뭐 기존 채권 대신에 뭔가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걸 받음으로써 약속함으로써 이게 없어졌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95년 대법원 사례가 좀 기준점이 될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고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피고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 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는 아니한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결국은 점유 상실하거나 이거는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죠. 그럼 결국은 원칙은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는데 피담보 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는 않는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특단의 사정이 있다는 부분은 특단의 사정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특단의 사정은 어차피 이게 말 용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채권의 만족을 충분히 얻었다거나 당사자의 합의가 아주 분명하다거나 하는 기존 채권을 없애기로 하는 그런 합의가 분명하다거나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는 소멸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업심이 쭉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건물이 완공된 후인 87년 매돌자 약정에 의해서 도급인이 피고에게 이 건물 등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해서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 등 건축과 관련된 일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피고가 이 건물을 매각 처분해서 그 대금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만으로 피담보 채권인 공사대금이 변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죠. 이게 앞으로 쭉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어떤 판단의 기준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05년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 주장, 즉 이거는 이제 특이하게 유치권 확인 소송을 한 거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원고, 그 다음에 상대방인 쪽이 피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피고의 주장, 즉 원고, 유치권자가 건축주에게 건물을 인도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했다거나 또는 원고의 점유 상실로서 유치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97년 8월 강모와 사이에 강모가 공사대금 지급을 1년 지체할 경우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했고, 그 뒤 원고가 97년 8월 23일 공사 완공한 다음에 강모에게 인도를 했지만 이 약정은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의 확보수단으로서 체결된 것으로 그 원고가 강모에게 건물을 인도했다는 사정만으로서 유치권을 포기했다거나 그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법 2008년 사례는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이 가등기까지 했어요. 이제 아예 건물로 지금 받겠다 라는 가등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경매에 넘어가 버려가지고 소유권 취득을 못한 거죠. 그래서 법원은 피고와 인모모 사이, 건축주입니다. 사이의 대물변제 약정, 그 건물 대신 가져라 라고 하는 약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소유권이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지 않은 이상 피고의 임모모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됐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죠. 그 다음에 부산고등법원 2007년 그 밑에 부분, 피고가 김모 건축주와 약정에 의해서 모텔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전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상 이를 두고 대물 변제가 이루어져 공사대금 채무 소멸의 효력이 발생했다거나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가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은 혼동이 생기죠. 우리 민법상으로. 그러니까 돈 받을 뭐 다른 뒤에 사례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그 수급인인데 이 돈 받을 이제 공사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건물을 자기가 취득했습니다. 그러면은 혼동으로서 채권이 소멸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 지금 사례도 그런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서 네가 그 점유 이전 받았으니까 내 채권 다 내가 주인인데 사실은 주인인데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데 대해서 법원이 점유 이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전 등기가 아직 경료 안 됐으니까 그거는 그 피고가 소유권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거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다른 사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고등 2007년 사례도 어떤 이런 점만으로는 피고회사 공사대금 채권을 소멸시키고 그에 가름해서 위와 같은 건물의 양도와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면 결국 그 약정은 결국 공사대금 채권의 확보 수단 내지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약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채권 소멸이 안 됐다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산고등 2009년은 넘어갑니다. 서울중앙지법 2007년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편 해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론이에요.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서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 양도는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이지 기존 채무 변제에 가름해서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건데 피고회사가 시공사인데요. 시공회사가 이런 조합에 대해서 김모에 대한 이게 아마 조합원인 것 같아요. 김모에 대한 소의 조합이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아파트 분양대금, 가청상금, 이런 국유지 매입비, 대납금 이런 등등의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의 그 소의 회사에 대한 소의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 남부지방법원 2005년 사례인데 이 사건은 그 아파트 이제 건축 공사하고 대금 못 받아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던 중에 그 조합 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건물주 쪽에서 그 점유를 침탈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점유 침탈하게 되면은 점유 회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적인 점유 침탈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점유 관계를 조금 점유 관계를 좀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점유가 일단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점유를 허물어뜨리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을.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처럼 어떤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유 침탈을 불법적으로 막 쳐들어와서 내쫓았다. 그러면 원래는 이 소송을 해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소송이 이제 점유회수 청구 소송. 점유회수.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리가
이게 수급인이라고 하면은 수급인의 이제 권리, 수급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 강압적으로 이제 침탈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점유가 일단 유치권이 있으면은 이 사람 적법한 점유죠, 그죠? 기존의 점유가 유치권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불법 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점유권이란 것은, 물권으로서 인정되는 점유권이란 것은 그 점유가 불법이든 적법이든 간에 하나의 어떤 그 상태, 공고한 상태, 점유라는 그 상태로 이어져 오고 있으면 이 점유에 대해서는 보호를 합니다. 그걸 점유권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이 유치권에 기한 적법한 점유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딱 점유를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뭔가 침탈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점유회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점유회수 청구 소송.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점유회수 청구 소송을 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소송으로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뺏긴 사람이 그냥 소송으로만 다투게 되면 사실상 지는 거잖아요. 사실상 불리한 체제에 처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방지하기 위해서 자력 탈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력 탈환권은 즉시 아까 우리 사례에서처럼 2, 3일 내에 쳐들어가는 것도 즉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뺏기자마자 바로 그런 정도로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 범위를 넘어서면은 점유회수 청구 소송을 해야 돼요. 자, 요런 이제 사례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겠어요? 우리가 점유회수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이 사람 재판에서 다투는 것은 이쪽에서 점유를 가지고 있었느냐, 점유를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만 다투면 돼요. 그 점유가 불법이냐 적법이냐 따질 것도 없이 점유를 뺏어갔느냐 그것만 다투면 되니까 결국 법원의 판단 151페이지 보시면 건물 명도 의무가 있다. 보십시다. 피고는 그러니까 이 건축주 쪽입니다. 피고는 시공회사 원고가 유치권에 의해서 정당하게 점유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함으로써 원고의 점유를 침탈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204조에 따라서 명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주 쪽에서 피고의 주장. 그래서 점유가 없었다, 네가. 근데 점유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무슨 했던 점유를 뺏겼다 그러냐? 점유를 하지도 않아놓고.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점유를 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볼 때 회사가 점유를 했던 것이 맞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고 주장. 공사대금 채권이 없지 않느냐, 네가. 무슨 유치권에 의해서 뭘 주장한다고 그러냐. 공사대금 채권도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주장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냐면, 152페이지, 중반 부분, 판단. 그러니까, 결산총회를 조합에서 이 조합이 이제 결산총회를 전후해가지고 이 시공회사하고 조합 사이에 보류재산 처분과 관련해서 채권 채무관계에 대한 정산 협상이 있었던가 봐요. 협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협상에 불과할 뿐이지 원고하고 조합 사이에 이 조합 소유의 보류재산을 원고에게 넘겨주는 대신에 나머지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그런 약정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힘들다. 라고 해서 그런 정도 가지고 채권이 소멸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채권이 있고 점유를 했으니까 적법한 거죠. 유치권은 적법했는데 그거를 침탈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명도하라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른 사례에서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
점유회수 청구 소송을 따질 때는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 점유가 적법하냐 불법하냐 하는 부분은 사실 따지질 않아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례는 마치 이제 그 어쨌든 그 점유를 돌려줘라, 유치권자한테 돌려줘라 이런 판단이 났습니다만 마치 이제 그 점유 유치회사 시공회사가 그 점유하는 부분이 적법하냐, 유치권에 대한 적법한 점유자를 마치 따지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도 있고 점유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적법하다. 그래서 돌려줘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 점유회수 청구 소송의 일반적인 논리로 따지면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점유가 적법하든 불법하든 현재 진행되고 현재 공고한 점유를 깨뜨렸으면 거기 그 소위 이제 뺏긴 사람으로서는 점유회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 점유회수 청구 소송 과정에서는 점유권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그 점유권이 그 점유가 그 적법한 권한에 의한 점유건 아니건 이런 것들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는 좀 심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불필요한 부분을.